안녕하세요, 대장의 누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위스키를 마셔봤고요. 오늘은 브랜디를 마실 차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브랜디로 대작하시면서 한 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디 하면 무슨 술인가 부터 알아야 되겠죠? 브랜디는 양조주인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입니다. 맛과 향이 좋다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라니 얼마나 맛과 향이 좋겠어요.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게 되면 그 향이 체취에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포도를 원료로 발효해서 만든 과실주인 와인이 향이 좋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와인을 증류해 만든 브랜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이나 브랜디를 어느 정도 많이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방에서 아주 괜찮은 향이 나요. 물론 드시면서 담배 피우고 안 씻고 그러면 말짱 꽝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브랜디와 와인은 이성에게 권하면 오늘 나랑 데이트를 하자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그 향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술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될 일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대요. 유럽에는 브랜디를 먹고 집에 가면 애인이나 와이프가 품으로 파고든다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걸 드시고 주무실 때 이렇게 하고 주무세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 브랜디의 글라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와인 글라스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입술이 닿는 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술이 담기는 보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스템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 브랜디를 좀 더 향긋하게 마시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향이 덜하죠. 그래서 독주일수록, 그러니까 강한 술일수록 낮은 온도로 드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디는 향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브랜디 잔에 넣고 고유의 파지법으로, 잡는 방법으로 글라스를 잡습니다. 한번 따라서 마셔볼까요? 아, 좋네요. 이렇게 스템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보울을 손바닥으로 감싸서 체온으로 술을 데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향을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만든 방법으로 이 글라스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향이 아주 근사하네요. 몸에 향이 좋은 것들이 쫙 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브랜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브랜디는 과실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을 브랜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하던 사과를 발효하던 체리를 발효하던 모든 과실주를 증류한 것을 브랜디라고 합니다. 와인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와인은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주를 와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죠. 어쨌든 이 브랜디는 이렇게 과일이 생산되고 그 과일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디라는 것은 와인 역시 포도로 만든 과실주를 뜻하듯이 역시 포도주를 증류한 것을 브랜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실주로 증류를 하면 와인과 마찬가지로 앞에 과일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과를 발효, 증류, 저장, 숙성시킨 것을 애플 브랜디 또는 애플잭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애플 브랜디로는 역시 지역명을 딴 칼바도스가 있습니다. 체리를 발효, 증류, 저장, 숙성시킨 것을 체리 브랜디 또는 키르시 또는 키르시바스라고 합니다. 이런 브랜디들도 다 같이 마셔보시면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시간에. 오늘 마시는 브랜디는 역시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그런 브랜디죠. 자, 그럼 브랜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까 한 잔 더 하면서 좀 더 친해져 볼까요? 역시 브랜디의 맛과 향은 정말 일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디는 혼술하기 정말 딱 좋은 술 같아요. 처음 마셔보면 이 강한 알코올이 느껴지고 또한 향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컥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점점 술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취해가면서 나중에는 알코올의 맛은 없어지고 아주 근사한 그런 향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도 잃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마시는 브랜디는 꼬냑이라는 브랜디입니다. 브랜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꼬냑과 아르마냥. 둘 다 지역명이에요. 꼬냑이라는 지역과 아르마냥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디인데 둘의 차이라면 첫 번째 포도 품종에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증류의 횟수 그리고 증류의 종류인데 우리가 술 마시면서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실제로 드셨을 때 그 맛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꼬냑은 그 부드럽고 달콤하고 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마냑은 향이 아주 풍부해요. 그런 대신에 좀 거친 느낌이 있죠. 너무 풍부한 향 덕에 좀 무겁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듯 그 아르마냑을 안 드셔보셨어도, 그리고 꼬냑을 안 드셔보셨어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대작을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르마냑에 대해서는 그 직접 마셔보면서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꼬냑을 마시는 시간이니까 꼬냑에 대해서 말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원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백포도를 씁니다. 그 꼬냑 지방에서 나는 그 포도인데 위니 블랑이라는 그 포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폴 블랑시, 콜롬바르 등 그 8가지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어요. 이 꼬냑 지방의 와인이 참 그렇습니다. 그 다른 지방의 와인에 비해서 좀 맛이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라이트하고 그 산도도 높고 좀 그렇습니다. 그 와인의 그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그 다른 와인보다 재고가 좀 많이 쌓이게 되죠. 이 그 꼬냑 지방의 와인이.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그 증류를 해보자. 왜? 그 알코올의 함량을 높여야지 부패가 덜 되잖아요.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여름에 그 막걸리를 보관하기 힘들어가지고 소주를 섞어서 그 여름 나는 술이라고 과주라는 술이 있었죠. 그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되면 그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양조주는 절대로 20%를 넘지 않죠. 그리고 양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 증류를 하니까. 이 꼬냑 한 병을 만들려면 약 7kg의 와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주는 거죠. 증류를 해서 얻어내면 당연히 부패도 덜 되고 양도 줄어드니까 보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꼬냑이에요. 다른 와인에 비해서 그 꼬냑 지방의 와인을 증류했더니 더 좋은 브랜디를 얻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본격적으로 꼬냑 지방에서 브랜디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꼬냑의 등급을 좀 알아볼까요? 그 이게 연산으로 딱 숫자로 딱 표시를 해주면 참 좋은데 복잡하게도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으로 써 있죠? 등급 순서대로 VO, 그러니까 베리 올드, 그 다음에 3스타, 그러니까 별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VSOP, 베리 슈페리어 올드 페일, 그 다음에 나폴레옹, 엑소, 엑스트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사마다 그 표기의 차이도 약간씩 있고, 그 심지어 그 연산 또한 딱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보게 되는 꼬냑은 이 4년 이상 숙성된 VSOP, 그리고 10년 이상 숙성된 엑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VSOP는 그 엑소보다 좀 덜 숙성된 것이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습니다. 뭐 저는 그 이게 연산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그래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 한 잔 더 해봐야 되는데 그 술만 마시기 좀 그렇죠? 그래서 브랜디와 아주 어울릴 만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그렇죠. 바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이거 아주 어울려요. 그 향이 좋은 브랜디와 달콤한 초콜릿의 궁합이 아주 그만입니다. 그 이 초콜릿은 그 위스키나 다른 증류주에도 아주 좋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안 맞으시면 뭐 다른 거 드세요. 꼬냑을 마시면서 뭐 초콜릿이라니 뭔가 좀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뭔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스위치에선가? 뭐 어쨌든 초콜릿이 참 많아요. 이 초콜릿은 카카오 열매로 만드는데 사실 때 딱 2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초콜릿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인데요. 그 카카오 메스란 그 카카오 콩을 곱게 갈아서 만든 반죽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버터는 그 카카오 콩에서 뽑아낸 기름입니다. 그 이 2가지 재료가 초콜릿의 기본적인 원재료인데 이 중에 그 카카오 버터를 식물성 유지로 대체해서 쓰는 초콜릿이 있어요. 물론 카카오 버터도 식물성 유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비싸서 파뮤나 뭐 코코넛유 또는 대두유 뭐 이런 그 다른 식물성 유지를 쓰거나 또는 그 함량을 조절해서 만들어지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 유럽에서는 그 다른 식물성 유지의 함량을 5%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왕창 섞어도 초콜릿이라고 판매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준 초콜릿이라고 써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값이면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가 들어간 그런 초콜릿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마셔볼까요?
초콜릿은 안주로 아주 그만입니다. 이 초콜릿 먹으면 힘도 난다 그러잖아요. 술도 체력으로 마시는 거니까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 이 브랜디는 잔을 손으로 잡아 데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데우는 기구로 그 브랜디 워머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마치 그 알콜 램프처럼 생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라스는 칼린스라는 글라스예요. 여기에 그 끓는 물을 따라서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적당한 크기의 글라스를 넣고 거기다 끓는 물을 넣고 이 잔을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의 열기로 이 브랜디 잔을 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랜디 글라스를 이렇게 기울였을 때 넘치지 않는 딱 그 선이 그 대략 1온스 즉 30ml 원샷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워서 마셔볼게요. 이렇게 김이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좀 데워지는 것 같죠? 마셔볼게요. 근처에만 가도 그 아주 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확실히 더 좋은데요? 그럼 조금 더 데우도록 하고 또 나머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드실 때 그냥 재밌잖아요. 뭐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실 때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초콜릿 이야기도 하고 뭐 한번 해보세요. 저희 대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술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게 느끼시고 그 폭을 넓혀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술들이 있어요. 다 한 번씩 즐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술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해장술을 마셔보겠습니다. 해장술인 만큼 다음 시간에 술이 좀 덜 깬 상태로 대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